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이 순간을, 이 상황을, 이 사람과 함께 돈과 물질의 속성이 나를 더 특별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존재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변화하고 행성하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결국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을 가지고 현대인은 왜 불행한가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불행하신가요? 어떤 이유로 행복하시죠? 또는 어떤 이유로 불행하시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뭔가를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멋있는 외모를 가지거나 많은 돈을 가지거나 또는 좀 화려한 친구들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감정을 가지거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 못 느껴보셨나요? 뭔가를 가진다, 이게 우리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이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현대인은 불행하다. 그리고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는 소유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유가 아닌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멋진 친구를 가지고 싶어 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싶어 하고 등등등,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뭔가를 가진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가진다 라는 의미는 소유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가졌거나 뭔가를 가지지 못했거나 라는 이유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 책을 굉장히 이상사회나 유토피아에 대한 어떤 청사진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소유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소유의 삶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존재의 삶 쪽으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각을 저와 나누신다면 굉장히 좋은 독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유냐 존재냐 책 본문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읽고 싶은데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소유적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기탄 없이 응답할 용기만 지니면 새로운 무엇이 탄생하리라는 사실에 자신을 맡긴다. 존재는 삶이며 활동이요 탄생이며 재생이고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것이며 생산활동이다. 물질명사는 우리에게 암시를 걸어서 그것이 고정된 실체라고 말한다. 사물이란 실제로 우리의 물리적 체계 안에 특정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의 변환 과정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보다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보다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점이다. 지금 내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려고 탐하지 않고 기쁨에 차서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실존 양식을 의미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좀 읽어봤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고정된 거, 물질적인 거,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비물질적이고 생동하고 또는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을 공유하고 뿜어내는 삶을 사는 게 이 존재입니다. 방금 존재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소유에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즉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담을 쌓고 경계를 정해서 나와 너를 구분한 후에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것을 세우고 나의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존재라는 것은 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내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세계로부터 좋은 것을 얻고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세계에게 자유롭게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일 수가 있어요. 이런 구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떤 학문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소유적인 삶을 살 거냐 존재적인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돈을 쓸 때예요. 돈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쓰나요? 뭔가를 가지려고 하거나 또는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는데 돈을 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프레임, 뭔가를 소유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돈을 쓰기 시작을 해요. 내가 저 차를 사야지, 내가 저 집을 사야지, 저것은 나의 소유물이 되고 나의 특성을 보여준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내 소유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고 나는 이 순간을, 이 상황을 이 사람과 함께 즐길 거야, 느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씁니다. 이건 굉장히 선호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뭔가를 가지거나 뭔가를 경험하거나. 하지만 소유와 존재냐를 쓴 에릭 프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은 경험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소유에 쓰는 것보다 경험에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 차원은 뭔가를 소유하거나 축적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생성되고 그 생성된 것이 소멸되고 또다시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해서 순환하는 측면인 거고, 이 소유의 측면은 그냥 고여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고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고 수동적인 측면입니다. 존재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변화하고 생성하는 이런 측면인 거죠. 저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옛날에는 일상에서 돈을 쓰는 것을 아껴서 어떤 물건을 사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용돈을 모아서 뭐 과자나 아니면은 그냥 막 쓰는 거 있잖아요. 평소에 뭐 군것질이라든지.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진 않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아껴가지고 좀 뭐 mp3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자사전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좀 좋은 옷을 산다든가 약간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진짜로 물욕이 없어졌거든요. 뭔가를 가진다는 게 결국에는 나한테 어떤 행복을 더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굉장히 좀 되게 이상한 감정인데,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결국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내가 행복하거나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지불하는 수단인 거지, 그 돈의 속성? 돈과 물질의 속성이 나를 더 특별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물론 필수적인 의식주는 해결돼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준이 넘어간 후부터는 돈이 그렇게 나한테 행복을 주지는 못하겠다라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왜냐면 제가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 많으면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겠죠.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느꼈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존재의 측면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아니면 우린 팀이고 우린 서로에게 뭐 어떤 의리가 있고 어떤 의무와 책무가 있고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순간을 함께 즐기는 존재, 우리는 같이 즐기고 같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 순간을 기억을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삶에 생각되게 지금 이 상황에 임할 거야. 상황이,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대화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순간을 차지할 거라고 믿고 이 대화에 성실하게 임할 거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임할 거야.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물건에 있어서는 뭔가를 가지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나 변화하는 것들을 느끼는 데 투자하고 체험에 투자를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내 사람이니 저 사람의 사람이니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함께 즐기는 차원, 느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비의 차원 그리고 인간관계의 차원.
우리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명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존재라는 것은 소유에 비해서 고차원적 개념이고 우리 삶에서 보다 체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어떤 불행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삶이 소유하는 삶을 밀어내야 합니다. 존재가 소유를 지배할 때, 존재가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소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그건 각자 찾아야 할 문제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에 있어서는 경험에 쓰는 것, 관계에 있어서는 그 순간에 성실히 임하는 것, 뭐 이런 방법론들을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존재하는 멋진 삶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메시지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